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네. 자, 센터 출근하는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줌에서 또 아침 조회 하시고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 오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리즈로 제가 한 3개월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 개념 잡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빅비즈니스 애텀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지난 토요일에는 성공의 8단계 좀 강의하면서 살짝 삐져서 직급자별 역할이 뭔지를 좀 강도 높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의 8단계 좀 이어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에 대해서 좀 돕겠습니다. 네트워크 용어 익히기 드라이빙 뎁스 정확히 이해하셨죠? 네. 미스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왜 여기부터 하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 애터미 마케팅이 위스로 펼칠 때와 뎁스로 펼칠 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분당탑에서 강의 한번 할 때 그 표를 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기억도 못할 거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또 애터미는 후원수당에 대한 마감은 없죠. 보상 플랜. 애터미는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 두 가지 큰 채널로 주잖아요. 후원수당은 마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단계다, 무한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직급수당은 어떻죠? 마감이 있습니다. 15일 단위로 마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감이란 개념은 그거를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름 단위로 직급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명목직급은 뭐죠? 스타마스터죠. 그런데 제가 15일 동안 회사가 나에게 직급에 대한 직급자로서의 역할을 15일 단위로 평가를 했을 때 제가 본부장에 있네? 팀장 정도밖에 일을 못했네? 평가를 딱 15일 단위로 했더니 그럼 뭐예요? 팀장 보너스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했어. 그럼 판매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직급에 관한 보너스는 보름 단위로 회사가 나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막 물론 내가 스타마스터의 수당을 받으려면 마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그 조직 관리에 대한 평가를 15일 단위로는 해서 보너스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생장점이 활발하게 그 조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곳이 생장점이고 그 생장점이 잘 형성돼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레그라고 한다. 요 생장점과 드라이빙 뎁스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두 번째 결의결단 명단 작성까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는 배징의 법칙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죠. 나 혼자 100사람을 만들 것이냐, 두 명이 계속 나와서 100명을 만들 것이냐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 혼자 100시간, 나 혼자 하는 혼자의 능력으로 100명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 사람의 방향성은 뭐겠어요? 나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매일 바빠. 매일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배징의 법칙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방향성은 뭐겠어요? 복제죠. 내가 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두 명에게 설명하고 그 두 명이 또 두 명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택한 이 두 사람을 복제하는 데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징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 내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스가 적용된 예예요. 위스.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거죠, 제가. 위스가 뭔지 아시죠? 옆으로 펼쳐 놓았다고 가정을 할 때, 예, 똑같은 세일즈 마스터 때는 위스로 적용될 때는 그닥 큰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위스로 가든지 뎁스로 가든지, 예, 라인을 어떻게 펼치든지 간에 세일즈 마스터의 조직관리 수당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죠. 왜요? 세일즈 마스터는 매출로 가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만약에 후원 수당만 있다. 애터미가 그렇다면 위스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 애터미는 직급 수당의 프로테이지가 후원 수당은 22%고 35% 중에서 직급 수당은 10%지만 그 10% 중에서 직급 수당은 그 차수의 직급 수당이 발생된 사람의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직급 수당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위스가 적용된 예에서는 예를 들면 내 좌우에 750만 포인트, 750만 포인트가 일어났어. 그럴 수 있죠? 그냥 포인트로만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예, 후원 수당하고 판매사 수당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후원 수당 뭐 30만 빙고가 한 20번 받을 수도 있겠고 20몇 번 받을 수 있겠고 70만 빙고를 한 10번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판매사 수당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뎁스로 해서 750만 포인트가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어때요? 똑같은 750만 포인트지만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 2명이 일어나면 750만 포인트가 최소 일어나야 되죠? 예, 그러면 75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나는 또 우리 팀이 후원 수당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다 받아요. 그런데 예, 나도 판매사 수당이 아니라 뭔 수당을 받죠? 예, 팀장 수당을 올라가게 되고 내 팀은 판매사 수당에 4명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판매사 수당이 한 사람한테 50만 원이니까 어때요? 200이 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위수로 펼쳐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750만 포인트를 일으키는 매출을 가지고 나와 내 팀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이거지만 내가 뎁스로 펼쳐서 이렇게 코어를 정확히 잡고 일을 제대로 복제를 위해서 한다면 어때요? 나도 팀장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내 파트너도 직급 수당이라는 세일즈 마스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훨씬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레그를 펼쳐나가면 애터미는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뎁스를 가야 되냐면 이게 라인을 처음부터 위스로 펼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내가 양쪽으로 정확히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강영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0만 원을 받을 사람의 정확한 코어를 키울 솔루션이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00 받는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죠. 예, 그 세일즈 마스터가 이렇게 뎁스로 가면 훨씬 효과적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별로 사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옆으로 펼치면 어디에서 사업자가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라인을 이렇게 처음부터 위스로 펼쳐놓으면 상당히 효율이 안 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라인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깊이 있게 정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깊이 있게 내려가서 후원을 계속 후원을 모아야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막 옆으로 펼치죠. 네. 뭐 우리 엄마의 좌우, 우리 언니의 좌우, 누구의 좌우, 내 친구는 까미니까 좌우, 뭐 걔가 의지가 없는데도 막 나는 걔를 펼쳐줘서 막 얘는 꼭 데리고 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펼쳐주면 나중에 꼭 나랑 같이 갈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막 걔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기막이 오늘 아침부터 기막이 엄청 나오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내 사업이 엄청나게 발목을 잡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회사의 보상 플랜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라인을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볼 거예요. 애터미는 보름 단위로 압축해서 일하면 훨씬 수당이 많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팀워크예요. 팀워크로 일하기인데 이제 여기서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예를 들면 판매사예요. 좌우에 25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 사람을 판매사라고 하죠. 그런데 1일부터 30일까지 나를 기준으로 250이 한 달을 더했어. 한 달을 기준으로 일을 했어. 자,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뭐가 있어요? 후원 수당밖에 없죠. 네. 직급 수당은 없죠. 예, 그런데 이거를 압축해서 15일로 250만 포인트를 일으켰어. 자, 그러면 직급 수당 차이는 직급 수당이 어때요? 50만 원이 발생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요? 그냥 단순한 소비자 말고 우리가 돈을 벌려는 사업에 머리를 굴려서 일을 한다면 예, 내가 보름으로 압축해서 일을 하면 직급수당 50만 원을 챙기고 그 50만 원으로 뭐를 해요? 네, 사업비 하면 되겠죠. 한 달 동안 빨리.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판다. 어차피 내가 빙고 2번을 맞든 3번을 받든 사업자들은 목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사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죠. 뭐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카드를 융통할 수 있거나 조금 내가 판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보름에 어차피 내가 한 달 동안 250만 포인트를 팔아 제껴서 사업을 할 거면 보름에 미리 사서 내가 판매사 수당 50만 원을 챙겨서 50이면 어떻게 되죠? 기름값도 되죠? 그죠? 밥값도 될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걸 챙겨서 일을 하면 훨씬 수월하다.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파트너들이 뭐 좌우에 몇 명이 있어. 두세 명 있어. 그러면 이거를 머리 써서 한껏 팀하고 함께 하면 되죠. 그러면 너는 50만 원 받고 나는 못 받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좀 판매사 수당을 받은 스폰서는 어떻죠? 그 함께한 파트너들에게 후원 밥이라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후원을 할 수 있죠. 네, 전단지라도 좀 같이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트너들이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이기적으로 됐거든요. 뭐 그런 걸 왜 저한테 강요해 그러고 스폰서한테 후원을 요청할 건 다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거 되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해요.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만 팀워크를 맞춰서 보름 단위로 플랜을 짜서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판매사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팀장일 때 좌우 750이죠. 그런데 팀장일 때 좌우 750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750한 포인트가 한 달에 일어났으면 뭐 판매사 수당 50만 원. 그러니까 애터미는 뭐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자, 뎁스로 간다. 일단 깊이 있게 내려간다. 그리고 깊이 있게 내려가서 나의 정확한 코어를 찾아서 그의 양쪽을 후원한다. 또 하나는 보름 단위로 함께 일한다. 이러면 수당도 받고 효율도 나고 예,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팀워크의 애터미에서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네트워크도 해보지만 애터미는 합심하는 힘이 훨씬 커야 성공할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애터미 막 되게 돈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는 일단 객단가가 단위가 작잖아요. 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굉장히 하나 팔아도 되게 비싸요. 그죠? 그래서 뭐 마진율 주는 데도 있고 이렇죠. 근데 애터미는 뭐 맨날 나가야 되는 게 뭐 10,000원, 20,000원 비싸야 뭐 앱솔루트 20만 원 제일 비싼 게 공기청정기죠. 66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심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일해야 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연락에 일하는데 돈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방향성이다.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뎁스 키우기. 그러면 뎁스를 키워야 되잖아요.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되죠. 그럼 뎁스는 어떤 팀이 제일 잘 키우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생장점이잖아요. 저기가 막 그 나무에 그 생장점을 이글이글 태워야 되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기로 예, 열을 모아서 불을 피우듯이 저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뎁스를 가장 잘 키우는 팀은 뭐냐면 스폰서 1, 2, 3 네 팀의 의견 일치가
잘 돼서 정확한 타겟을 팀의 의견 인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을 가지고 스폰서 1, 2, 3가 막 파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돋보기로 불을 피우듯이 막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막 에너지, 시간, 뭐 열정 막 거기다가 막 다 한 놈만 패기. 예, 이러는 팀이 뎁스가 제일 잘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너는 거기야? 사실은 난 아니야. 네가 볼 땐 까미니? 나는 아니거든?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쟤는 좀 별론 것 같아. 나를 안 좋아해.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딱 있네. 셋이서 의견 일치가 딱 됐어. 예. 그러면 믿어줘야 돼요. 예, 믿고 오케이. 아멘. 예, 그래서 속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인 삼각경기 있잖아요. 2인 삼각경기가 개인의 역량은 됐다 달리기 엄청 잘해. 그런데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맞춰야 돼. 네, 마음 맞추고 방향을 맞춰가야 되죠. 야, 거기가 아니라고 여기라고 그러면 어때요? 계속 제자리에서 달리는데 계속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도라는 것은 일단 둘이서 일치된 방향이 정해지고 똑같은 발을 맞춰가는 게 느리지만 훨씬 빠르지 마음만 앞서고 그런다고 하면 계속 넘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폰서 1, 2, 3가 서로 믿으면서 의견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 2, 3의 그 팀의 의견 일치는 뭘로 해야 되냐? 그럼 이거죠. 이걸 팀워크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올바른 소통. 근데 의외로요. 이렇게 테이블에서 막 계란 까먹고 밥 먹고 막 이렇게 되게 사이가 좋은데 의외로 일에 대한 소통을 거의 안 하는 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장난치고 뭐 사장님 이쁘고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부딪힘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저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목표를 세우거나 목표 세우면 어때요? 예민해지죠. 우리 판매사 가야 되고 뭐 우리 이런 목표를 세우자 그럼 뭐 PB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민해지고 의견 충돌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 밑에 타겟이 1, 2, 3가 있잖아요. 스폰서 1, 2, 3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1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김정란이라고 할게요. 예, 저 2는 모기복 국장님이에요. 3는 김학인 팀장님이에요. 라고 보면 저 타겟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김정란을 일단 제일 좋아할 수도 있죠. 제일 예쁘니까.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중간에 뭐 모기복 국장님, 김학인 팀장님이 지가 뭐 우리를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면 될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래 그럼 잘해봐. 본부장 네가 잘 키워 잘났다 막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하지만 그런 그 방관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잡으니까 그걸 이제 잡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뉴의 스폰서가 여기를 키우다 보니까 중간은 뭐 그래 뭐 알아서 하라지 뭐 아니면 일단 그러면 나는 작은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일단 스폰서가 하니까 맡겨두고 나는 작은 쪽으로 튀자 막 이래가지고 이게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 본부장 네가 키워준다며 그런데 왜 나는 소실적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소실적 키웠는데 왜 여기 뎁스가 이 모양이야 막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게 올바른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협업이 너무 중요하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팀을 이제 진단해 볼 수 있죠. 지난번부터도 제가 계속 진단요법. 자, 진단요법은 뭐냐면 현상을 보고 원인을 파악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 의사들도 결국은 뭐예요? 다 의학 공부하는 거죠. 뭐 자기가 무슨 뭐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의학 서적에 배가 아프고 위가 쓰리고 뭐 어떤 증상을 환자가 얘기하면 그 책의 몇 페이지에 이거는 위궤양이라고 공부했음. 이게 데이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도 제가 왜 이런 교육을 하냐면 데이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 셋이 그러니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우리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스폰서 탓이야 네 탓이야 뭐 네가 뭘 안 해서 그렇던 거야 뭐 계속 이렇게 분쟁을 하더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뭐냐면 그러면 뭐 1이 잘났든 2가 잘났든 저 타겟이 뭐 3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의견 일치가 잘 되나? 우리는 소통이 잘 되나? 그 소통은 밥 먹고 스폰서님 밥 사줘요 이럴 때는 좋지만
가보면은 뭐 일을 하는 데는 각자 하거나 예, 셋이서는 잘 노는데 실제로 김학인 팀장님은 김정란이랑 중요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애터미도 하고 그 전에 보면 이 팀의 의견 일치, 올바른 소통은 너무 중요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1, 2, 3가 소통을 해야 그 뎁스가 잘 내려가요. 안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셋이서 사이클 3명이서 의견 일치가 잘 돼야 돼요. 그럼 모기복 국장님은 어디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김학인, 모기복, 이봉수. 또 뭐예요? 모기복, 이봉수, 김동희. 이봉수, 김동희, 김정란. 연결된 바로 쓰리 삼각형 있죠. 신호등이 계속 사슬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제일 잘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나랑은 잘 되는데 모기복 국장님이 사슬에 빠져 있어. 그러면 잘 내려가는데 되게 안 내려가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뎁스가 잘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 스폰서 파트너와의 소통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 뭐 판매사가고 이럴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스폰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잖아요. 이때 스폰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신호등 구조로 쇠사슬을 걸어서 소통을 잘 하지 못한 리더는 소실적에서 이제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제가 메뉴의 스폰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내려가서 뎁스 있죠. 지금 말하는 건 드라이빙 뎁스를 키우는 거예요. 뎁스를 키우는데 메뉴의 그 스폰서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 예민한 라인을 키우는 감각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실적을 스폰서는 이미 라인이 커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실적인 역량이 오지 않아요. 그게 스폰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뭐 스폰서가 모기복 국장님 믿거나 공선회 사장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스폰서의 라인이 커버리는 것이 유효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를 아는 사람은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직급을 갈 때 절대 내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스폰서의 유효기간이 그냥 그가 나를 돕고 싶어. 스폰서가 나를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상황이. 저도 제 레그에 그런 라인이 너무 많거든요. 초창기에 저랑 같이 했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벌써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직급을 찍을 때 세일즈 마스터의 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전 세일즈 마스터 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필요한 핀은 내 바로 밑에서 팀장 코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저의 팀장 코드와 사이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들이 있겠죠? 그 세일즈 마스터의 핀은 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기적이 아니야.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상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처음부터 아예 지금 시작하시는 팀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됐는데 라인이 좀 잘 안 내려가거나 뎁스가 우린 잘 안 내려간다. 그럼 뭐를 딱 보시면 되냐면 나는 내 바로 위에 스폰서와 내 바로 밑에 파트너. 나를 기준으로 바로 밑에 파트너 바로 위에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저 2는 뭐냐면 나예요. 그죠? 그리고 저 3는 뭐예요? 그 타겟하고 위에 나하고. 내가 이 소통이 잘 되나? 이게 딱 청진기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내려가는데 분명히 이 신호등의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나를 이제 진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네가 파트너가 열심히 안 했다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줬다든 이게 아니라 올바른 소통을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소통이라 함은 우리는 일적으로 일단 통해야 되죠. 그냥 친목회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은 풀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패턴이 다르다거나 생각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서로 완충하고 듣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올바른 소통의 법을 우리가 좀 연습해 나가야 되겠다.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터미 6년간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지? 왜 내가 옳은 얘기 하는데 상대도 나한테 옳은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나는 그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각자가 옳은 얘기 하는데 왜 이게 자꾸 충돌이 돼서 이게 안 될까?
자, 충돌이 되면 우리는 일단 마음에 이렇게 힘들기 싫으니까 일단은 피하거든요. 그죠? 이 피해 다닌다, 이건 쥐약이다. 그냥 차라리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낫지. 피하고 다니는 건 최악이에요. 차라리 그냥 싸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차라리 싸우세요. 피하지 말고. 근데 안 싸우고 빨리 올바른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애터미는 일단 뎁스로 내려가고 보름 단위로 일하되 뎁스를 내려가려면 1, 2, 3 팀워크가 맞아야 된다. 팀워크는 올바른 소통이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는 단체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체전. 이거 뭐죠? 개주하는 거죠. 예, 올림픽에 이제 출전, 제가 요즘 올림픽 출전 얘기하거든요. 단체전은 뭘까? 저게 이제 그 올림픽인데요. 저 단체전이 뭐예요? 400m 계준가? 예, 400m를 4명이 100m씩 뛰는 거예요. 그죠? 단체 출전한 거죠? 여러분 100m씩 뛰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 저 단체전이 저런 것이 아닐까. 넷이서, 내가 개인으로 100m를 갔어. 그럼 나 혼자 금메달을 따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저 4명이 이제 함께 단체전을 출전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금메달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넷이서 잘 뛰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때요? 4명이서 어때야 되죠?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되죠. 힘을 합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소통. 일단 소통해야죠. 또요. 이제 소통했으니까 또 소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을 합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 4명이 출전했어. 믿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책임. 아, 다 있어. 그런데 기본, 아주 기본, 뭐예요? 체력. 잘해야 돼요. 달리기를 잘해야죠. 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죠? 기본이죠. 예, 기본이 뭐예요? 일단 저 사람들이 달리기를 겁나게 잘해야 되는 것이 1번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달리기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팀워크를 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거는 기본은 달리기를 다 잘해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네가 먼저 뛸래, 네가 나중에 뛸래, 이거는 뭐 작전이죠. 전략과 전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4명이서 이제 나는 맨 마지막에 난 스포트라이터를 내가 받고 싶어! 이렇게 해도 어때요? 아니야, 너는 일단 초반에 스타트가 좋잖아. 팀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마지막에 막 휘날레로 막 내가 막 이렇게 기자들의 막 이거를 받고 싶어 그래도 아니야, 너는 중간에서 컨트롤을 잘하니까 너가 3번 주자 해야 돼 라고 팀이 결정하면 그 전략에 하면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수용을 못했어. 뭐 지만 잘나고 지만 마지막에 뭐 보고 싶냐? 막 이러면 이제 여기서 틀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4명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의 역량을 모아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전 단체전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 4명이 중요한 한 명이 야, 난 달리기 못해. 네가 잘하니까 나 대신 뛰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제가 계속 이 얘기하는데 애터미에 저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체전을 되게 오해한다는 거죠. 나 못하니까 스폰서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개인의 역량을 자기 개인이 달리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연습해야 될 건 되게 많죠. 자기가 일단 달리기를 잘하도록 더 자기 개인 트레이닝을 해야 돼. 개인 연습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략과 전술을 하고 코치가 조금 더 팀에서 막 이거를 해야 최대 효과를 내는데 개개인이 달리기를 내 개인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략과 전술이 좋아도 어떻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지. 달리기를 못하는데. 아니, 달리기를 못하는데 무슨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팀워크가 안 좋은 것 같아. 술 마시자, 풀자, 대화하자. 아니, 이런 뭐 하냐고. 달리기를 못하는데. 그쵸? 네. 저는 우리가 어찌 보면 애터미에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지 않나. 물론 애터미에선 저렇게까지 막 무슨 이런 것이
근데 사실 애터미의 돈도 만약에 저렇게 금메달을 따러 나간 저 4명의 선수가 만약에 저 1번 주자가 게을리했어. 내가 게을리해서 내가 해야 될 역량을 못해서 그럼 누가 해야 되죠? 나머지를 누가 커버해야 되죠? 예, 나머지 3명이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 못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 4명이 뛰어야 되는 코스는 400m다. 400m가 나는 못하기 때문에 350으로 그 팀에게는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내가 못하는 영역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피해받는다. 그리고 피해는 둘째치고 해내면 좋은데 마지막 주자가 내가 연습량이 부족한 이걸 가지고 커버를 다 해주면 좋은데 한계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단체전이란 그냥 못하는 걸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파트너가 대신해주고 스폰서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역량을 늘리고 그 개개인의 높은 역량이 모여서 팀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 공동의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저는 애터미 사업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요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마음에 좀 닿으시죠? 네. 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역량을 첫 번째는 고취시키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1번이겠다. 그래서 좋은 팀을 모으는 것도 예를 들면 저 금메달의 올림픽의 저런 체육회에서 어때요? 좋은 팀을 모으는 거, 역량 있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 팀을 꾸리는 것도 그것은 뭐예요? 감독의, 코치의 역량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나는 저 선수인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출전시켜야 되잖아요. 파트너들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보는 역량을 또 길러야 되겠죠. 눈을 길러야 되다.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팀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매뉴얼이 성공의 8단계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8단계가 있고 첫 번째 드림이 있고 드림은 꿈이고 골, 타겟은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드림은 성공을 위한 발걸음이고 골은 방향제시고 드림은 무엇을 할 것이냐고 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노악 무엇을 알아가는 거고 골은 목표는 노하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림은 성공의 출발이고 목표는 타겟을 정하는 것은 성공의 원리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알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선명한 꿈을 가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현 가능한 꿈을 꾸고 그 다음 목표는 명확한 목표 설정하고 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행동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되고 수정하고 다시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꿈과 목표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결단과 결의다.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설정 다 했어.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면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실행해야 되냐? 결단은 하고 결의. 그래서 여기 A코어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A코어를 일단 얘기를 하면 A코어는 어찌 보면 개인의 아까 말한 대로 개인 역량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개인 역량 강화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저 달리기 400m의 단체전 출전하는 계주를 출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가 개인 역량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은 뭘 해야 되냐면 좀 끊어내셔야 돼요. 모든 거를 내가 사방팔방 내가 하던 대로 다 하면서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건 사실 욕심쟁이다. 욕심쟁이도 괜찮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거 놓지 않고 다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건 불가능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가 있는 것이 부자라고 했죠. 그럼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뭐를 해야 돼요?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포기해야 되죠? 지금의 돈을 포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연금성 소득인 애터미 돈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내가 직업군에서 조금 버는 이 돈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금성 소득인 애터미의 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벌고 있는 나의 이 직업군에서의 돈도 두 개 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정말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돈은 얻지 못해요. 내가 이후에 누릴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이런 관계의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지금 내 맘대로 하는 이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럼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포기할 거냐? 일단 마음으로 좀 끊어내셔야 되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시간도 좀 결단하셔야 돼요. 애터미에 자본이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큰 자본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이런 팀과 함께 하는 시간, 여러 가지 내 개인 역량 강화의 시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를 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 저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뭐 원하는 사람,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죠. 돈 벌고 싶죠. 저도 하고 싶다고요. 이런 원하는 사람이 실제로 시간의 결단이 없는 사람을 저는 사업자로 저는 사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 저는 별로 사업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 저는 저와 함께 가는 애터미 임페리얼까지 가는 저희 코어라고는 저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지 않거든요. 또 하나 관계도 좀 결단할 필요가 있죠. 무슨 내가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모든 관계를 다 막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죠? 때로는 과감하게 학부모로서도 어쩔 때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 했을 때는 졸업식에 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의 역할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진짜 인정사정도 없는 곳이네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대기업의 총수가 국제회의가 잡혔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삼성까지 돼요? 우리는 그런 삼성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찌 보면 내 운명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국제회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4개. 여러분, 아까 그 금메달 제가 물어봤죠. 애터미에서 여러분의 금메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게 200입니까? 그게 1000입니까? 그게 막 임페리얼입니까? 그것처럼 나에게 국제회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국제회의가 잡혔는데 졸업식 가야 돼요.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딴 회장이 다 있어? 계약 파기! 이거 아니에요? 난 당신 같은 사람 못 믿어. 어떻게 공과사를 구별 못합니까? 이거가 사업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사업의 영역에 들어와 놓고서는 우리의 우리의 돌잔치가 있어요. 졸업식에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제사예요. 김장하러 가야 돼요. 별별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친목회거든요. 너무 별별별 사적인 모임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서 계속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어때요? 애터미 역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랑은 안 맞아요. 애터미 정말 돈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전부 다 애터미를 욕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애터미에 돈 버는 사람 엄청 많죠? 오늘 오후 2시에 오토판매사 줌 세미나 있죠?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한 6천만, 7천 명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난한 캄보디아 이런 데에서도 오토 판매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애터미가 정말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그냥 내가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냥 애터미가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애터미 돈 못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좀 계산 좀 하고 하세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3년에 될 거야, 1년 만에 될 거야, 6개월 만에 될 거야. 그래가지고 계산도 없이 내가 지금 6개월 돈 못 벌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들고 뛰는데 이런 것들도 잘 계산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식량과 물로 나는 도대체 몇 미터를 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사막을 횡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해야 돼. 이게 뭐 생존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데, 우리는 애터미를 생존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괜찮은 일?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설렁설렁한, 계산하지 않는 애터미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 역량 강화는 A코어를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A코어를 매일 해서 나의 개인의 트레이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라인이 나가지 않아요. 이제 저거를 안 하고 계속 호일러,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게 호일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호일러를 제가 나중에도 좀 그거 소리 좀 죽여놓으시겠어요? 김경호 사장님? 네. 호일러를 제대로 잘 쓰지 않으면 독이 돼요. 호일러는 아주 잘 쓰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만, 여러분 호일러라는 명목하에 스폰서 팀과 모든 역량을 잘못 쓰면 내 산하에 엄청난 독이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보고 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르면 이거 요즘 제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자꾸만 이제 압축되니까 이게 내 컴퓨터랑 다르네. 지난번도 그러더니. 이거 보면은 요즘 강영희 총장님께서 막 책 읽으세요 막 이랬죠. 제가 이건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이제 왜 썼냐 읽어봤더니 좋은 기업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함의 적은 뭔지 아세요? 위대함으로 넘어가지 못한 최대의 적이 뭘까요? 이거 오늘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진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위대한 기업? 위대한 것의 가장 적. 평범. 또요? 현금? 현금? 아니요. 뭐? 위대한 기업? 예, 위대함으로 넘어갈 때 가장 적은 뭘까요? 도전 안 하는 거. 아니함? 그 답이 있어요. 좋은 거래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가장 최대의 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는 뭐냐면 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잖아. 우수함이죠. 우수함이 위대함의 가장 적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그 문구를 읽을 때, 내가 어찌 보면 나는 뭐 사람들이 강의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뭐 리크루팅 잘하고 뭐 한다니까 어찌 보면 내가 정말로 위대한 리더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스스로 나의 발목을 잡고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들, 예,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을 다 연구를 하고, 그러면 정말 위대한 기업과 좋은 기업의 차이는 뭔지를 15년간, 20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25명, 30명 가까이에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이 좋은 기업이 몰락하는 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계속 이제 하면서 그 책에서 막 써 내려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띄워온 거예요. 뭐냐면 5단계 리더십이 있다. 요즘 뭐 총장님께서 막 독수리 국장방에서 엄청나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 리더십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위대한 기업의 리더는 저 5단계의 리더예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의 리더를 보면 의외로요, 엄청 조용하대요. 저같이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낸 기업의 그 기업 오너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최고 경영자는 5단계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개인의 인격적인 겸양, 겸손한 이런 인격으로 뭐냐면 직업의 어떤 의식을 넘는 거예요.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직업의 의지를 융합하고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경영자들이 위대한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 그냥 좋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너는 예, 위대한 기업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런데 이제 1단계의 리더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 예, 1번은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리더는 재능과 지식, 기술 좋은 작업 습관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한대요. 이게 우리가 뭡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따왔냐면 우리가 지금 직급별 익혀야 되는 역할이 있죠. 이런 부분하고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거랑 한번 비교 분석을 하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아까 목표와 타겟을 정하는 거 이거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8단계 매뉴얼이지만 이거는 어느 업종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까 계속 올림픽 얘기하는데 그 운동선수에게 인생의 목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겠죠. 예, 인생의 꿈이 금메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가 금메달을 따는 건 그의 운동선수라는데 최대의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알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예,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성공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성공으로 올라가는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다 단계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예, 개인의 스킬을 가지고 예, 함께 일해야 되는 1단계 리더가 일단 돼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책 읽기, 예, 성공자의 강의 듣기, 미팅 참석, 제품 회원, STB 소비자 전달, 상담, 신뢰 쌓기 이거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책 읽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경영자까지 올라가야 우리는 이게 만약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면 위대함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위대함이 뭐 더 엄청난 거창한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양을 좀 쌓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빈깡통이 요란하다. 예. 뭐 이금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막 우리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거든. 그런데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항상 고수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죠? 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왜? 공부를 하면 해볼수록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죠? 내가 요따만큼 알면 이게 다 있냐? 예,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도 이해 못해요. 세상의 다양함을 우리는 책을 읽어서 다양함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 지식과 인격과 마음의 수양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화법. 개설된다 그랬죠? 예, 감정계좌가 개설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모 국장님한테 계속 입금을 좋은 감정을 계속 많이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 국장님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잔고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모 국장님과 제가 사이가 좋은 거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내가 계속 모 국장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감정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 돼서 안 좋은 감정,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서 감정 계좌가 가장 출금이 많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일까요? 물론 있어. 약속 안 지키는 것도 마이너스죠. 출금이야.
그 국장님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 그럼 뭐야? 확 마이너스 치죠. 예, 이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마이너스가 뭐냐면 무관심, 무반응. 이게 가장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전화했는데 씹혔어. 카톡을 보냈는데 분명히 봤는데 일자가 지워졌어. 근데 답을 안 해.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감정계좌에서 팍팍 빠져. 네, 그게 제일,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면 리액션이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 감정계좌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센터를 왔는데,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감정계좌가 뭐,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예, 그냥 출금 쫙 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월급 통장 들어오는 그 다음날 쫙, 공과금 쫙 빠지듯이, 예, 무관심했어, 무표정했어, 무뚝뚝했어, 이거 엄청 빠지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또 일로 갔네? 아무튼, 예, 그렇게 돼서, 내가 갈 길을 잃었어. 지금 뭐, 실례야? 아무튼, 그렇다. 예, 그래서, 책 읽기도 하시고, 또 성공자의 강의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구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예, 그런 마음을 리드하라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사람이 언제 심리가 언제 좋고 언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가 나쁘구나. 우리는 팀으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팀의 심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오류를 범하는 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성공자들이 원리가 있대요. 성공의 원리. 그래서 우리 뭐 정복향의 원칙, 박한길 회장님이 이런 강의하시잖아요. 성공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종목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공자들의 강의나 태도나 마인드나 이런 인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서 내 것과 비교하면서 자꾸 수정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자꾸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또 센터도 안 와. 그러면 우리가 주유할 데가 없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엄청나게 많이 먹고 왔어요. 그렇다고 저녁 때 되면 배가 안 고픈가요? 배 고프죠? 이거는 똑같아요. 들었잖아요. 어제 그거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들은 내 기억은 있지만, 난 밥 먹은 기억은 없지만, 실제로 어때요?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서 열량이 방출이 돼서 배가 고프죠? 우리 똑같아요. 강의도 들었죠? 들은 기억은 있지만, 그 강의가 나에게 에너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들은 강의는요, 오늘의 나의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먹은 아침밥이 오늘의 아침밥을 안 먹으면 어제 먹은 아침밥이 오늘의 에너지가 안 되듯이, 예, 어제 들은 강의, 지난주에 들은 지난달의 석세스 세미나는 이번 달의 석세스 세미나의 그 에너지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다. 또 미팅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미팅을 참석해서 팀의 문화, 팀의 눈빛, 팀과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팀이 미팅하는 곳에 빠진다고 하는 거는 마치 계주를 연습하는데 그 계주에 난 계속 트레이닝만 하겠다, 개인 트레이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내가 1번 주자로 선정됐고 2번 주자에게 바톤을 줄 때 쟤는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팀워크를 맞추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개인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거 되게 이 단체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쇼더 플랜을 처음에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의 매일 이거를 함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 김동희 본부장님 강의 되게 잘하시죠? 네. 1년 전에 김동희 본부장님은 저렇게 강의를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안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난 못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못해요.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계속 못한다고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못해요? 너무 잘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앱솔루트 강의도 엄청 잘하죠? 네. 아나운서 같죠? 뭐 정은경? 정은아 아나운서 같다고 안인 선사님 댓글 쓰셨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 연습하면 된다. 엊그제 저희 고객은요. 네. 애터미 모델이냐 그랬어요. 아, 김동희 본부장님이? 너무 이쁘다고. 그 이쁜 거는 노력이 아니잖아. 원래 타고난 거잖아. 어쩌라고. 뭐. 예. 이쁜 거에 플러스 설명을 너무 잘했다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못해. 제가 못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말이 못한다. 여기 제가 보면 앉아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말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면 어머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여러분 진짜 말이 너무 잘해요. 그 정도로 잘하시면 연습하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전달하셔야 돼요. 저는 소비자 전달 못해요. 전 제품을 못 팔아요. 이거 안 됩니다. 왜요? 우린 유통하는 일이죠. 내가 파는 기술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의 책을 딱 아무거나 찍어서 새 것만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요? 처음부터 세일즈 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뭐 문을 못 두드렸어요. 버벅거렸어요.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어쨌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서 온갖 촉을 세일즈는요. 5감, 6감이 발달돼야지 세일즈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엄청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6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료를 막 제가 보험 세일즈 했는데요. 보험 세일즈의 자료를 막 끝깔나게 막 그냥 막 비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어떤 아줌마는 김치 하나 싸들고 가가지고 김치 담궈가지고 계약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 아줌마 훨씬 사람의 마음을 사는 육감이 발달된 거예요. 사람은요,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감은 내가 필요가 아주 최고조로 닿을 때 가장 많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곤란할 때, 해답이 없을 때, 답을 모를 때, 이럴 때, 간절할 때, 그죠? 그리고 상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분 있다 끝내드릴게요.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스폰서랑 상담 꼭 하세요. 그리고 이 상담에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봐요. 반드시 애터미에는 멘토를 하나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멘토라 함은 꼭 무슨 뭐 존경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전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은 꼭 만드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에서 그 집에 가는 사람들 보면 그 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거는 내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럼 또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누군가가 1명이라도 알아주고 들어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자해하지 않는다. 애터미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그때 그만하지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누군가 1명은 꼭 찾고 내가 스폰서라고 하면 내 파트너가 혹시 이런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 않나? 파트너의 마음을 살피는 스폰서가 돼야만 1명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파트너가 집에 간다? 그럼 뭐 하냐면 내가 그 한 명이 되어주지 못한 리더라는 거죠. 저도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또 하나의 상담은 바로 아까 이렇게 소통을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상담은 일에 대한 상담도 있어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 스폰서가 좀 피드백도 받고 방향성도 제시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바로 내 위에 스폰서가 시스템에 코드인되어 있지 않아. 나의 방향성을 제시를 못 해줘. 그러면 바로 위에 회원번호가 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갖다가 상담할 필요는 없어요. 시스템에 올콘드인 되어 있고 뭔가 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스폰서에게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담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상담 꼭 하셔라. 이 상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 이제 신뢰 쌓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 쌓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그 다음 명단 작성. 이 명단 작성에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 끝에 새로운 명단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명단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이 명단을 늘려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돈이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명단이 자산이에요. 난 명단이 없어요. 그럼 자본금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단이 100명 있는 사람과 난 2명밖에 없어. 이런 사람 당연히 2명밖에 명단이 없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 100명 있는 사람보다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럼 뭐 나는 뭐 아는 사람 없어서 못하냐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예, STP 이 결의 결단을 통해서 신뢰 쌓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신뢰 쌓기라는 걸 통해서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신뢰 쌓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1시간 넘게 또 떠들었는데요. 잘 이해되셨죠? 네. 우리는 지금 단체전을 하는 것이니까 단체전의 기본은 뭐라고요? 예, 개인의 역량이 기본이 받쳐줘야 좋은 팀이 되는 거죠. 짱짱한 팀이 돼야 되죠. 우리 팀이 좀 짱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메달 출전 막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한 놈이 달리기를 못한대. 그러면 전략이 그냥 허술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역량을 늘리도록 노력하셔라. 뭘로요? 예, 결의, A코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연습하셔서 늘리시고 책을 읽고 리더십을 고취해서 결국은 개인의 역량을 모아서 잘 효율을 내는 거는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그런 팀을 관리하는 건 조직 관리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니까 계속 책 읽기도 하고 연습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우리 팀이 짱짱한 팀이고 우리는 공동의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 금메달. 그래서 너의 금메달은 나의 금메달이고 나의 금메달은 너의 금메달이야. 우리들의 금메달이야. 네 직급은 네 직급이잖아. 스폰서 네 직급은 네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의 직급, 도전 수입은 나의 수입이다라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 개념을 잡고 가면 조금 더 우리가 크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애터미는 뎁스로 내려가야 되고 보름 단위로 팀 단위에서 일을 하면 개인의 수입 플러스 팀의 수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이런 결론으로 저희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점심 드셔요.